자, 세상을 바꾸려는 이들을 위한 현대사 강의 제4강의 두 번째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노동이란 거는 인간의 특성이면서 또 불평등을 낳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인간성이나 이런 거 같은 거 차라리 부족사회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도 민주주의 얘기할 때 선생님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덜 발달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의 세상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불평등의 기원, 불평등하고 그런 역사가 오래 지속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수천 년, 어찌 보면 수만 년 지속된 거에 대해서는 참 힘겹고 가슴 아픈 거였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빈곤으로부터도 해방되고 또 진정으로 인간 상호 간에 존중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만들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뭐 옛날에 그런 사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편은 뭐냐? 노동의 소외와 임노동의 보편화인데, 자, 여러분들 그 노동의 소외, 그래서 소외가 뭐죠? 소외. 소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보통 소외다 그럼 뭐야? 왕따, 그지? 왕따 돌림 당한다 이런 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외라는 말은 원래 뭔가 낯섦 이런 거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소외 그러는데 자기가 낯설어지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런데 노동의 소외는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우선 노동의 소외라고 하면요, 생산물로부터 소외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산을 했어. 근데 그게 내게 아니야, 그죠? 내게 아니고, 다, 노예주가 가져가고, 내가 노예야, 그러면, 내가 농노야, 그러면 가져가고. 옛날에 우리 소작인들 보통 소장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50%, 60% 그래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산해낸 거를 절반 이상을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건 그나마 이제 소작인이라는 거는 노비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조금 나은 거지만 그래도 그래요. 노비는 뭐 지가 하나도 없지. 그 다음에 이제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자, 노동 과정으로부터의 소외는 뭐냐? 옛날에는 내가 막 의견도 내고 그럴 수 있었어. 같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 같이 어떻게 해줘 뭐 이렇게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내가 노예가 되고 이런 다음에는 저리 가, 너는 시키는 대로나 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예? 점점 심해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때요?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요것만 하고 있는 거죠.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하루 종일 이게 계속 이제 나사 조이는 이런 것만 합니다. 혹시 찰리 채플린의 보셨어요? 모던 타임스? 그거 보면은 이거 하다가 집에 와서도 이러잖아. 그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게 노동 과정으로부터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소외가 돼요. 인간관계가 이전하고는 달리 사람들이 서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씩으로 돼버리고, 그러면서 또 거기 상품의 물신성이라고 나왔는데, 자, 물신성이란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이 신처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시인들이 물신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사물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바위, 와, 신이야. 이 나무, 신이야. 뭐 이런 거야. 그런 물신 숭배에서부터 온 말인데, 우리가 사실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상품 생산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요? 안 하잖아, 그지? 내가 지금 볼펜을 써요. 이 볼펜을 누가 만드는지 생각을 안 하잖아, 그지? 사실은 거기에
그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 중간관리자, 갑질하는 중간관리자, 거기서 집에도 뭐 맨날 늦게 가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시키는 대로 일을 했던 노동자, 이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자, 멋진 핸드폰, 뭐 이런 것만 남고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소외된다. 자, 이게 이제 노동의 소외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노동이 보편화됩니다. 자, 보편화라는 말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 시장이란 것도 그렇고 화폐라는 것도 그렇고 다 뭐 있었어요, 조금씩은. 그죠? 뭐 아주 원시시대면 모르지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보편화되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전국적으로 유통됐던 우리 최초의 화폐 상품동보. 그죠? 그런 식으로 임노동이 보편화되는 거야. 그전에도 돈 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나 다 그런 식으로 노동하면은 다 임노동. 임금을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걸로, 임금을 해서 그렇게 사는 이런 걸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는 그 노동력을 이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람, 자본가는 사는 사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노동의 소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생산한 생산물이 그걸 가지고 나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냥 뺏긴다 정도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본가의 중에서 갑질하는 애가 딱, 갑질하는 애가, 뭐, 무슨 뭐, 이재용이 이런 애들이, 쟤 뭐야? 쟤 왜 저렇게, 저렇게 생겼어? 이게 보기 싫으니까 저 가라 그래. 걔가 그럴 수 있는 힘이 뭐야? 내가 노동한 걸 가지고 걔가 그러는 거야. 그죠? 이렇게 소외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의 소외와 임노동이 보편화된 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이제 이건 조금 지금 얘기한 거는 소외나 이런 거는 물신성 뭐 이런 건 좀 추상적이고, 우리가 피부로 딱 닿는 건 뭐냐? 노동시간의 급증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자, 별표 쫙 하고 우리 봅시다. 노동시간이 급증해요. 우리가 추정하기에 선사시대의 인류는 하루에 4.9시간 정도 일을 했대요. 추정하는 거야. 그때는 주말 개념 이런 게 없었으니까 일주를 7일로 하면 한 35시간. 그리고 이제 중세에도 유럽의 농부는 한 1년에 1600시간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유럽을 제외한 데는 별로 이렇게 기록이 없어서 측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도 신라, 고려, 조선의 농부도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농노, 노비들은, 물론 이 농민들은 뭐야, 소생산자. 지난번에 얘기한 소생산자야. 뿌띠부르주아라고 하지요. 그런데 농노나 노비는 한 2300시간 정도 노동을 했는데, 이게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노동시간이 비약적으로 급증합니다. 17세기에는 한 1900시간. 19세기 중반의 영국의 평균적인 노동자는 3100에서 3500시간 정도를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이 3500시간 이렇게 일을 했어요. 무려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한국에서는 1970, 80년도에 3000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전태일의 그 이란 평화시장 봉제 공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시간이 급증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노동시간의 급증 이런 거 같은 게 다 탐욕에서 나오는 거거든. 탐욕이 끝까지 하는 거. 노동력을 샀으니까 그 노동력을 최대한 부려먹어야 자기한테 이득이거든. 그런 거야. 그러면은 당연히 탐욕에 대해서는 투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대표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메이데이입니다. 메이데이 며칠? 5월 1일. 그렇죠. 메이데이는 1884년에 8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이제 한때는 말이에요. 되게 무식했을 때, 무식하고 냉전 사고에 찌들고 사람들이 그럴 때는 메이데이 얘기를 하고 이러면은 그 빨갱이들이 하는 거다.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메이데이가 미국에서 생긴 거예요. 미국에서. 메이데이가 미국에서 생긴 건 아니지만 그 계기가 미국에서 생긴 거야. 그거를 유럽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메이데이가 시작이 된 거죠. 자, 8시간 노동제 실현을 주장하면서 총파업을 결의했어요. 이때 막 총을 쐈습니다. 이놈 새끼들이. 1884년에. 자, 그러고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1차 시위를 해서 2년 후에 5월 1일 날 미국 시카고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세계 각국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래가지고 이날을 기념하고 메이데이로 선포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이걸 알아가지고 1920년대에서부터 5월 1일 이때쯤이면 총파업하고 시위하고 이런 걸 했는데, 해방 이후에는 이거 빨갱이들 날이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노동자가 있으니까 뭐 이런 날을 기념하기는 해줘야 되니까 근로자의 날이라는 걸로 1958년부터 3월 10일 날 근로자의 날. 이 근로자의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당시 전평이라고 그러죠. 전국노동조합 평의회를 대항해서 생겼던 그 어용 노총, 대한노총이죠. 지금 한국노총의 전신입니다. 그 대한노총의 그 생긴 날, 창립일을 가지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왔어. 그러다가 80년대에 노동자들이 이제 시위를 벌이기 시작을 했죠. 이제 메이데이 날이면 이제 시위를 벌이는 거야. 그때 아주 노학연대라는 걸 했어요. 들어봤어요? 노학연대? 네. 노동자와 학생의 연대.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저기 청기피봉노조 이런 데 같은 데를 중심으로 같이 노학연대를 막 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되고 민주화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제 5월 1일로 바뀌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우리가 1988년서부터 이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집회들을 막 했고, 그 전에는 완전히 가두투쟁이고 그냥 화염병 던지고 도망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회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고 1994년서부터 이 5월 1일로 바꿨어요. 근데 지금도 이름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래. 근데 5월 1일로 이걸 바꿨습니다. 1994년,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저기를 딱 보면요, 민주정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1994년은 민주정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영삼 정부거든. 네, 그때부터 이런 게 바뀌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은 어떠냐 하면은 그 19세기보다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국 같으면 1600시간, 1676시간, 그 독일 같으면 1360시간, 덴마크 1410시간, 프랑스 1472, 일본 1710인데 미국 1783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도 2000시간이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5번째로 긴 시간이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는 날이 많고 어쩌다 뭐 이게 경제들이 자본가들 그런 소리 하거든. 그리고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겁니다. 장시간 노동은 노동 시간을 줄이는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투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건 노동자들의 어떤 건강권과 이런 걸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시간 이외에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 같은 게 사실은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말이에요. 이건 자본가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제일 먼저 그랬으니까 영국에서 어린애들 데려다가 막 노동을 시키는데 막 18시간 막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막 죽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가들 중에서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이 노동자가 쉬가 마르겠다. 노동자가 쉬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본가도 망하지. 이 노동회사에 없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노동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가 나서서 좀 제약을 해야 되겠다. 자, 노동법이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공존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약하고, 그리고 그대로 놔두면 자본가의 탐욕 때문에 공멸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 확실시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시간이 어떻게 돼 있냐?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40시간? 일단 40시간이죠. 40시간. 주 40시간인데 이제 그게 지금 주 52시간을 추진해서 올해부터 이제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기본 시간이고 연장 근로를 12시간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12시간을. 요거 전에는 68시간이었는데 그러다가 요거를 이제 52시간으로 줄이는 건데 이것도 뭐 말이 많았어요. 굉장히 계속 막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에 일단 이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고 지금은 3년 전이죠. 그리고 그해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 거예요. 최저임금하고 비슷해. 뭐 그냥 그러면은 경영난에 휘날린다 어쩐다 저쩐다 막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을 또 유예를 했어요. 유예를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지금 100인 이상 사업장을 하고 5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은 아마 올해 내로 할 텐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특별한 조건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주 52시간 문제 이런 걸 가지고 해왔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뚜렷한 생각이나 이런 거를 좀 잘 안 가져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자체가 시간 줄이고 하는 게 노동인권인데 노동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간을 줄이는 투쟁이고 그 외에는 뭐냐면요. 산업재해, 직업병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무지무지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극복을 위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자, 노동인권 그러는데 여러분들 인권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신권? 그렇죠. 예.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신권에 반대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신권이 아니라 뭐야? 금권. 금권에 반대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인권인데 노동인권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노동인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노동인권을 사람들이 인식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권의 탐욕 때문에 생기는 산업재해, 직업병 이런 거를 막아야 되고 제도적으로 그런 거를 우리가 막기 위한 이런 개선, 투쟁, 운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질하는 거에서 차별을 하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4강의 두 번째에서 노동의 소외와 임노동의 보편화가 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3편에서 이제 그러면 노동은
어떠한 또 성질을 갖고 있느냐? 바로 현재의 탐욕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으로서의 노동, 요거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